1월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흥미로운 이적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아모린 감독이 맨유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맨유가 아모린 감독을 위해서 영입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흥미로운 이름이 바로 오시맨입니다. 이 오시맨이 래시포드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래시포드의 대체자로 오시맨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시맨과 맨유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르크지를 나폴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르크지가 맨유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오시맨을 영입하는데 맨유가 지르크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시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맨유의 공격 라인에 득점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당장 지난 경기였던 본머스전만 살펴봐도 맨유가 골 기대값이 2.28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1.63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결과는 맨유가 0대3으로 패배를 했었죠. 보통 골 기대값이 2.28골이 나오면 2골을 넣어도 득점을 많이 못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맨유는 지난 경기에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 맨유가 골 기대값 대비 득점력을 살펴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4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맨유의 공격진들이 호일룬과 지르크지, 래시포드, 가르나초 이런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못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 오시맨의 퍼포먼스 자체가 박스 안으로 혹은 박스 근처로 오시맨에게 볼을 보내주기만 하면 어떻게든 슈팅이나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오시맨은 정말 탁월한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득점력적인 측면에서 오시맨을 맨유가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에서 흐비차가 오시맨에게 크로스를 보내주는데 수비라인 안쪽에 수비수자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오시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살짝 뒤로 빠지면서 크로스를 받아주게 되는데, 이때 가슴으로 트래핑을 하고요. 트래핑을 한 다음에 떨어지는 볼을 다시 무릎으로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득점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박스 안에서는 어떻게든 볼터치를 통해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거든요. 최근에 갈라타사라이에서도 이 장면을 보시면 오시맨이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고 있고 오시맨을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패스가 오시맨에게 떨어질 때 약간 오시맨의 달려가는 방향보다는 뒤쪽으로 떨어져서 오시맨이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볼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뒤로 볼을 받아낼 때 오시맨이 결국에는 뒤를 돌아서거든요. 근데 돌아서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달라붙으니까 순간적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서 터닝 슈팅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터닝 슈팅이 골대 상단으로 꽂히면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시맨이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이 득점 감각만큼은 맨유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오시맨을 당연히 아모린 감독은 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시맨을 아모린 감독이 원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술적으로 봐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최전방 공격수는 중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좌우 측면으로 많이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이 아모린 감독 전술을 설명을 드릴 때 이야기를 했지만, 아모린 감독은 3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는 센터백이 살짝 올라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포백이 넓게 형성이 되니까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좌우로 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좌우로 분산이 될 때 중앙에 있었던,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던 선수들도 이 측면 공간으로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윙백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또다시 중앙에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수비를 끌어내는 동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앙에 선수가 많으니까 중앙 지역에도 수비가 끌려가겠죠.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 입장에서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지체하지 않고 볼을 투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공격수와 수비수의 경합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기서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르크지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느린 선수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뛰기에는 애매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의 전술과는 지르크지의 성향이 굉장히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르크지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는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아무리 볼을 떨어뜨려 줘봐야 지르크지가 이 공간에서
그래서 경합을 하는 스피드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르크지가 최전방 공격수의 밑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최전방 공격수의 밑에 있는 선수가 윙백들이 수비를 끌고 내려갔을 때 측면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동선도 결국에는 측면으로 빠졌다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지르크지가 이러한 움직임도 기본적으로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래시포드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 래시포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스피드인데 래시포드가 이렇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래시포드를 실험해 봤다가 아모린 감독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래시포드와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지만 우리가 잘 안 풀렸다.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전술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래시포드를 계속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원톱 자리에 래시포드도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호일룬이 아탈란타에서도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들어올 때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는 이런 플레이를 호일룬이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일룬이 이러한 공간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공간에서 맨유가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도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모린 감독이 스포르팅에 있을 때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 요케레스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요케레스도 최전방 공격수지만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측면으로 빠져줄 수가 있는 스피드를 갖춘 선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는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왼쪽 윙백이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또다시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2번 끌어내면서 요케레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요케레스가 뛰어들어갈 때 한 번에 패스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요케레스가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도 잘 가져가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중앙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고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오시멘이 단연간 세리아에서 많이 보여줬던 움직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익숙한 게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잖아요. 근데 그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도 약간 아모린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줬어요. 어떤 거냐면 뒤쪽에 로보트카, 김민재, 라흐마니 이런 선수들을 기준으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순간 앞쪽으로 패스를 붙여줬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게 심지어 유벤투스를 상대했던 장면이거든요. 후방에서 라흐마니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앞쪽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앞쪽에 오시멘이 달려가면서 아무래도 상대팀 선수들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고 이 공간으로 그냥 단순하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시멘이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상대 수비수가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오시멘이 몸을 들이밀면서 몸싸움을 이겨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피지컬로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나폴리의 공격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아모린 감독의 스포르팅처럼 측면에 있는 선수가 살짝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요 이제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가 폴리타노였거든요. 왼발을 잘 쓰는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때 폴리타노가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오시멘이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폴리타노가 왼발을 쓰니까 볼을 받자마자 왼발로 가운데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오시멘에게 한 번의 왼발로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맨유로 치자면 디알로가 살짝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오시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라고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오시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정말 이 넓은 공간에서 수비수와 공격수의 1대1 싸움이잖아요. 여기서도 몸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1대1 상황에서 밀리니까 옆에 있었던 수비수가 달려와 주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오시맨이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측면에 달려나가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나폴리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아까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폴리타노가 살짝 측면으로 빠지면서 내려가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오시맨이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려오는 폴리타노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폴리타노가 볼을 잡을 때 또다시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안쪽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오시맨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한 번에 넘겨줘요.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 공간으로 이제 오시맨과 1대1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시맨이 심지어 몸싸움을 하는 선수가 당시에 스몰링이었어요. 스몰링 하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피지컬이 좋은 편에 속했던 중앙 수비수죠. 근데 이때 오시맨이 정말 순수하게 몸싸움을 걸면서 스몰링을 완전히 힘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시맨이 피지컬로 스몰링을 완전히 이겨내니까 한 번에 넘어온 이 볼이 오시맨이 경합에서 이기는 순간 결정적인 찬스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각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시맨이 본인의 정말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사각에서 반대편 파포스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만약에 오시맨이 맨유로 간다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잘 녹아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요케레스처럼 측면으로 빠져줄 수 있고 심지어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이겨줄 수 있는 선수, 딱 스포르팅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했던 요케레스의 역할을 100%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오시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시맨이 온다면 이러한 동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면서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의 투톱을 끌어내리고 오른쪽 왼쪽 윙백에 있는 달로와 마즈라이가 내려오면서 윙백들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수비를 끌어내릴 때 이때 디알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넘어가고요. 그 순간 뛰어들어가는 오시맨을 향해서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한 번에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오시맨이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서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요. 여기서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면서 오시맨이 그대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디알로가 다시금 침투에 들어오면서 오시맨의 패스를 받아서 디알로에게 좋은 찬스가 나기도 하는 이런 장면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1대1 경합 능력, 이 경합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시맨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적합한 공격수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합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모린 감독뿐만 아니라 어떤 감독이 와도 쓸 수가 있고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시맨이 있다는 건 굉장히 팀의 축구가 쉬워지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나폴리가, 그러니까 은근히 나폴리도 뻥뻥 때려주는 패스가 많았어요. 이 앞으로 그냥 한 번에 볼을 붙여주고요. 앞쪽에서 오시맨이 달려가고 있죠. 근데 오시맨이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도 몸으로 버티면서 힘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볼을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본인에게 다가올 때 볼을 그대로 떨어뜨려주면서 한 번의 패스로 나폴리가 상대팀 진영으로 볼을 전개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이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뛸 때인데 김민재 선수가 그냥 한 번에 거쳐가지 않고 오시맨에게 볼을 뻥 차줍니다. 근데 여기서 오시맨이 순수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이 볼이 오시맨에게 도달할 때 오시맨이 상대 중앙 수비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슈팅 찬스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나폴리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살짝씩 내려와 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긴다는 것은 요 뒤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플레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오시맨에게 한 번의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시맨이 앞쪽에서 볼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선수들이 뒤쪽에 있고요. 오시맨만 혼자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시맨이 버티니까 오시맨이 힘으로 버티는 동안 뒤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시맨이 여기서 버티다가 상대팀 수비수가 본인을 향해 끌려 나왔을 때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패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오시멘의 패스를 받아서 나폴리가 좋은 찬스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처럼 사실 호일룬이 그나마 지르크지보다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를 잘하고 레시포드보다 뛰어나갔을 때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이기는 플레이를 잘하는데, 호일룬의 단점 중에 하나는 호일룬이 버티는 포스트 플레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탈란타에서도 원톱이 아니라 투톱으로 나올 때가 많았었죠. 투톱으로 나와서 살짝 측면으로 돌아뛴다거나 최전방에 자파타 같은 선수가 버텨주면 그 아래쪽에서 볼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호일룬이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시멘이 지금 현재 맨유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한 포스트 플레이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도 맨유의 공격수 중에서 가장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측면으로 돌아뛰었을 때의 경합 능력도 맨유에서 가장 좋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혹은 근처에서의 슈팅 능력, 결정력도 당연히 맨유의 여러 공격수들보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맨유 입장에서는 1월 이적 시장이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이든 오시멘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아모린 감독의 이 전술을 완성시킬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아모린 감독이 오시멘뿐만 아니라 요케레스를 데려올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전술에 이미 요케레스가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적응 없이 바로 뛸 수가 있는 선수가 또 요케레스잖아요. 어쨌든 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는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맨유가 아모린 감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입이 예상되는 포지션이 9번 공격수 자리고요. 물론 이제 9번 공격수 자리가 호일룬, 지르크지 이런 선수들을 비교적 최근에 맨유가 영입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영입들이 테나 감독 체제에 이루어졌던 영입들이고, 사실은 테나 감독이 선수를 영입을 못하기로 너무 이제 맨유에서 소문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영입한 선수들을 사실은 다시 쓰기보다는 아모린 감독 체제에 맞는 선수를 붙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팀의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모린 감독에게 새로운 영입을 해주는데 그 영입이 오시멘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루머에 불과하고 신뢰도가 높은 매체에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시멘이 영입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맨유가 오시멘을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